안녕하세요. SNU 청안과의 김아영입니다. 오늘 저는 망막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눈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주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비문증, 두 번째, 광시증, 세 번째, 변형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문증, 날파리증이라고도 부르는 이 증상은 눈앞에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의 구조를 잠시 알아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안구의 내부를 채우는 투명하고 젤리 성분의 유리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유리체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리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부피가 줄어들고 눈 뒤에 있는 망막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후 유리체 박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응축된 유리체로 인해서 경미한 혼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눈 속에 생긴 혼탁물들에 빛이 통과하면서 망막의 그림자를 만들어서 까만 점이나 날파리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모기가 떠다닌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비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눈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 속은 이렇게 유리체가 가득 채우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 나타난 눈은 일부에서 유리체가 분리되고 일부는 유리체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리체가 망막에서 분리가 일어날 때 시신경 주변에서는 전형적으로 이런 원형의 바이스링이라고 하는 부유물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주변으로 자잘한 부스러기가 함께 떨어져 나와서 비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를 방문해서 광각 안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신경 주변에 고리 모양의 부유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의사가 직접 안저를 관찰할 때도 이런 고리 모양의 부유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부스러기가 유리체 강내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경우에는 맑은 날에 하늘을 봤을 때 이런 점이나 아지랑이, 지렁이 모양의 다양한 형태의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검은 실 같은 것이 시야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비문증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나 흰색 벽과 같은 밝은 면을 바라볼 때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이 더 잘 나타나고, 또 눈의 시선을 움직이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는 생리적인 현상인 후 유리체 박리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병적인 상태인 망막 열공, 유리체 출혈, 포도막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문증이 발생했을 때는 안과적 진료, 검사를 통해서 혹시 병적인 상태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문증 자체는 대개 시력 등 눈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고, 그렇지만 시야를 어지럽게 해서 환자분의 일상은 많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일이 흐르면 혼탁이 점차 흐려져서 불편을 느끼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적응이 될 때까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문증을 체크할 때는 밝은 벽이나 흰색 종이를 눈앞에 두고 그 비문증의 수나 범위 정도를 체크해 주는 것이 좋겠고, 부유물의 개수나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했을 때는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서 질병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탁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시야에 커튼을 친 것 같이 어둡게 가려 보이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혹은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 같은 불빛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망막 박리 등과 같은 위험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 말고 안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시증입니다. 그 단어에서도 느낌이 오셨겠지만, 광시증은 햇빛 등의 광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야에서 플래시 같은 번쩍이는 빛자극을 느끼는 것을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아도 나타날 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도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쩍이는 현상은 오래 유지되지는 않고 곧 없어지지만 몇 주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시야에서 플래시처럼 번쩍하는 이런 섬광이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광시증이 생기는 기전을 살펴보면 아까 비문증을 설명드릴 때 유리체의 액화와 변성으로 인한 후 유리체 박리를 설명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망막에서 유리체가 일부는 분리가 되고 일부는 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유리체가 망막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출렁출렁 움직이는 유리체에 의해서 망막이 자극될 때 마치 전기 스파크 같은 것들이 눈 자극으로 인해서 번쩍번쩍 이글이글하는 그런 시야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광식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후 유리체 박리를 일으키는 생리적인 노화, 고도 근시, 또 둔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 망막 박리, 망막 열공, 눈속 출혈, 포도막염 등에 의해서도 광식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식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망막과 유리체 질환을 의심하고 안과적인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형시입니다. 변형시는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물들이 본래의 모양에서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시는 반듯한 고든 선들을 볼 때 혹은 일정한 간격을 가진 격자 무늬를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각각 양쪽 눈에서 물체의 거리가 좀 다르게 보이는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의 계단이 지금 정상 시야에서는 이렇게 층층이 나란히 보이지만 변형시가 있는 눈에서는 왜곡되고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중심부 시야가 나빠서 중심부가 어둡게 보이는 일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고 일정한 간격을 가진 격자 무늬를 볼 때 격자 무늬의 간격이 왜곡이 되어서 일부는 좁아지고 일부는 넓어 보이는 식의 변형시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중심부가 어두워지면서 잘 보이지 않는 중심 암점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형시는 황반부를 침범하는 다양한 질환에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한 것으로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 중심장애성 맥락망막병증, 황반부종을 동반한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망막전막, 황반원공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쪽 사진은 황반부에 동그랗게 경계를 이루는 물이 차 있는 중심장애성 맥락막염증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형시를 흔히 일으킬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사진은 황반부의 출혈과 삼출물을 동반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중심부 시야 결손과 심한 변형시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황반부에 큼지막하게 구멍이 열려있는 황반원공이 되겠습니다. 황반원공의 경우에도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 변형시를 유발할 수 있고 시야가 끊겨져 보이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황반부에 막이 덮이면서 황반부에 주름을 유발하는 망막전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환에서도 변형시를 흔히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유의해야 될 증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 증상의 유무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가점검에 관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쪽 눈씩 가리고 시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같이 뜨고 있으면은 증상이 조금 덮여지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 눈씩 가리고 각각의 눈을 테스트해 보셔야 되겠고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없이 밝은 배경을 두고 봤을 때 눈에 잘 띄니까 하얀색 벽이나 흰 종이를 눈앞에 두고 점검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변형시 같은 경우에는 선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듯반듯한 선이나 격자 무늬를 보시는 게 좋겠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네모 격자 모양의 창문 틀이나 TV 이런 테두리 선, 그 다음에 가구 모서리, 또 이제 안과에서 제공하는 암슬러 그리드 같은 자가점검 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